트럼프 내각 국무장관에 렉스 틸러슨이 지명되면서 11개 처장관의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보장개혁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다카 수혜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돌아올 것이 권고됐습니다. 한국과 펜실베니아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12일 정식 발효됐습니다. 퀸즈 라커웨이 비치의 서민 아파트 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보통 미국인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각 구성원들을 보면 보통 미국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개 부처 장관 중 11개 부처 장관의 지명이 끝났는데요. 국무장관에는 엑선모빌 최고 경영자 렉스 틸러슨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5개 부처 차관 가운데 국무, 국방, 재무 등 11개 처장관의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에너지, 내무, 농무, 그리고 보훈장관 등이 마저 채워질 예정입니다. 비서실장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수석전략가, 국가경제위원장 등의 핵심 요직도 인선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당선 한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초기 내각 인선의 특징은 워싱턴 아웃사이더와 군인, 억만장자의 득세로 요약됩니다. 본인 역시 아웃사이더 돌풍의 주역으로 정권을 이끌 핵심 인물들도 기성주도 세력이 아닌 인물 위주로 발탁한 것입니다. 정치 혁신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정의 두 축인 안보와 경제 라인이 군인과 월스트리트 출신으로 전면 배치됐습니다. 또 반 오바마 인사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으며 2명의 여성 발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통 미국인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총 재산 규모 14조 원의 가질리언웨어 초갑부 내각이 꾸려진 점은 역설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장관 지명자 11명 가운데 9명이 백인입니다. 한편 트럼프 인선을 두고 기성 정치인의 오물을 빼기는커녕 시궁창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은퇴할 때쯤 은퇴연금이 고갈되면 어쩌나 하시는데요. 가감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은퇴연금 고갈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보장개혁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정상은퇴 연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샘 존슨 하원 사회보장 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보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사회보장개혁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면 2034년부터는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에만 의존하게 돼 정상적인 연금의 79%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회보장개혁 법안에 의하면 우선 현재 출생 연도에 따라 66에서 67세로 정해져 있는 정상 은퇴 연령을 평균 수명 연장을 반영해 2023년에 62세가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 2030년 이후 62세가 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현재 67세에서 69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조기 은퇴 가능 연령은 현재와 같이 62세로 유지합니다. 또 연금 수령액 산출 방식을 변경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령액은 소폭 증가시키고 고소득 근로자의 수령액은 소폭 줄이도록 했습니다. 단 35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 등 장기간 기여한 사람에게는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한인 등 이민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앞으로 75년간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다카 수혜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돌아올 것이 권고됐습니다. 다카 폐지나 중단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민자권리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취임 즉시 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며 해외에 나가 있는 다카 수혜자들은 재입국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 전까지 귀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사망증명서 또는 고영주의 출장증명 서한, 세미나 계획서 등을
근거로 한 차례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카가 폐지 또는 중단될 경우 다카의 부속 혜택으로 주어지는 사전 여행 허가의 효력도 사라지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사전 여행 허가 승인에는 2달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주연 변호사는 사전 여행 허가는 법적으로 재입국을 보장한 것이어서 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만 2천여 명이 사전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과 펜실베니아주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이 12일 정식 발효됐습니다. 한국은 펜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은 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3일 김기환 뉴욕 총영사와 레슬리 리차즈 펜실베니아주 교통국장이 지난 10월 25일 서명한 협정이 양측의 절차를 끝내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펜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날부터 별도의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차량국에서 한국 면허증을 펜즈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교체를 원할 경우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영사관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영사확인서와 합법체류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차량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펜주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 대만에 이어 4번째로 펜주와 운전면허 상호 약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면 생활 수준이 조금은 나아질 텐데요. 퀸즈의 서민 아파트 10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은 13일 라커웨이 에즈미어 커뮤니티에 신축되고 있는 7층 거주용 건물인 비치 그린 듀운스 중 100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을 내년 2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주 가능한 아파트 유형은 스튜디오에서 1에서 3베드룸 등이고, 같은 아파트 유형이라도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월 렌트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원베드룸 렌트는 지역 중간 소득 수준에 따라 월 렌트 702달러와 864달러, 1192달러로 나뉘며 투베드룸도 역시 852달러, 1047달러, 1417달러 등입니다. 총 유닛의 50%는 지역 거주민에게 주어지고 5%는 시 공무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시청각 장애인에게도 일부 할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글 지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차기 의장의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 회장이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협회 간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13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원래 회의를 열고 차기 의장으로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 출마 조건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으로 원래 회의에 적극 참여한 단체장입니다. 자격을 갖춘 박광민 뉴욕 한인 식품협회장과 박상석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장이 출마를 고사하면서 이상호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제36대 의장에 선출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34대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의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1년입니다. 연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뉴욕시 표준시험을 컴퓨터로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기반의 시험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학교별로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메릴랜드 뉴욕주 교육국장은 12일 2017년부터 3에서 8학년 대상 표준시험이 현재 종이필기시험 이외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교육국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종이필기시험과 컴퓨터 활용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2010년 공통교과 과정을 도입한 뉴욕주는 2013년 온라인 표준시험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를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13년 주 교육국은 컴퓨터 활용 방식 시험을 도입하기에는 예산 부족과 많은 학교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연기시킨 바 있습니다. 학교마다 무선 인터넷과 컴퓨터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이 방식의 시험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30%에 육박하는 성범죄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신고는 50%나 늘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하철 성범죄는 올 들어 9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3건보다 28%나 증가한 것입니다. 지하철 성범죄는 주로 물리적 접촉 이외 성적 문란 행위로 분류되는데 물리적 접촉도 지난해보다 113건이나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거나 감시 비디오 촬영 등과 같은 성적 문란 행위가 71건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현재 지하철 성범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하철 내 성범죄율이 작년과 비슷하지만 관련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하철 성범죄 신고는 작년과 비교해 50% 상승했습니다. 한편 지하철 성범죄 관련 신고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직원 연결 서비스 장치를 이용하거나 혹은 MTA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든 곳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온라인 금융 정보 사이트 bankrate.com이 교통사고 발생률, 차량 절도, 보험료, 가솔린 가격 등 운전자의 교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뉴멕시코, 네바다, 루이지애나, 와이오밍주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의 비싼 차량 수리비와 빈번한 차량 절도,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의 심각한 교통체증 등이 열악한 운전 환경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뱅클레이트 조사 결과 운전하기 가장 좋은 주는 아이오와주로 선정됐으며 오하이오주, 메인, 위스콘신, 버몬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월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마카로니 앤 치즈의 일부 제품이 식중독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전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다국적 식품 제조기업 트리하우스 푸드는 시중에 유통된 일부 마카로니 앤 치즈 제품에서 체다 치즈 시즈닝 성분 중 밀크 파우더를 제조하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균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며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월마트 브랜드의 그레이트 밸류, 마카로니 앤 치즈 오리지널 컵을 비롯해 치즈클럽 익스프레스의 맥 마카로니 앤 치즈 디너, 빅윈 오리지널의 마카로니 앤 치즈 디너 등 3가지입니다. 한편 트리하우스 푸드는 현재까지 리콜 대상 제품과 관련한 식중독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공공연히 아기를 사고 파는 말레이시아, 충격적인 아기 매매의 실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르티니 씨는 딸 자라를 생후 3개월 때 입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기 매매업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당시 자라는 원래 사려던 사람이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거부해 태국 인신매매단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So the lighter skin, if a male, higher price. The darker skin girl, lower price. And then if you're a mix, higher price. 말레이시아에서는 합법적인 입양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입양은 거의 이 같은 불법 매매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아기 판매 사이트에는 성별, 인종, 피부색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 아이들이 상품처럼 나와 있습니다. 아기 시장의 이면에는 의사와 경찰, 공무원의 검은 커넥션이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의사는 산모 이름을 입양 희망자로 바꾸고 공무원은 위조된 진료 기록서를 승인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개입하면 출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런 부패한 조직을 뒤에 업고 인신매매 조직들은 가정집에 임산부를 모아놓고 아이 공장까지 운영합니다. Mau ambil organ semua benda urus orang Indonesia sebab lebih beribu benda uruskan orang Indonesia. Tak ada masalah. Sudah diberi anak dia nggak tahu, dia tak pernah tanya. 이렇게 태어난 아기의 가격은 한 명당 약 300만 원. 그나마 운이 좋으면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걸이나 성매매 조직으로 헐값에 팔려갑니다. Are then used for sex work, pedophiles. For me, the anger is on our own Malaysians, our own state. 말레이시아에서 어린이 인신매매 행위는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층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아기 매매는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쯤 펠팍 이스트 브링크오프 에비뉴와 원스트리트 인근 인도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히스패닉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사건 담당 션리 형사과장은 사건 현장 주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잠복 근무 끝에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33세 에단 코크 바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성추행 및 체포 저항 혐의가 적용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메디컬 테스트 기업인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이 해킹을 당해 3만여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은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이 지난달 26일 해커 공격으로 케어 360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3만 4천여 명의 고객 정보가 해킹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을 당한 고객 정보에는 이름과 생일, 전화번호를 포함 건강검진 결과도 들어있습니다. 뉴욕시가 내년부터 렌터카 업체의 차량들만을 위한 별도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장은 2017년 봄부터 2년간 뉴욕시 5개 보로 내 렌터카 업체 차량을 위한 주차장 500곳, 주차 공간 500곳 등 총 1000곳을 확보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스팍의 식당, 노래방 영업시간이 오는 31일 새해 전야에 한해 오전 5시까지 허용됩니다. 13일 타운 의회의 이 같은 결의안 통과로 새해 전야에 영업을 하는 펠팍의 식당, 노래방 등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업시간 연장 조치는 리커 라이센스 소지 업체는 물론 BYOB 라이센스 소지 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동포사회가 연말에만 개최하는 행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동부지역의 한인사회 송년이라든가 이 취임식만 하더라도 어림자와 100여 개가 넘을 듯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만 이는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한인사회 경제에 도움도 되고 단체 간의 화합은 물론이고 해외에 살면서 동포들 간의 친목도 나누고 장학사업이며 기부 행사도 나누니 그리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행사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우리 동포사회가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말을 맞아 한인사회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보면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하루도 건너지 않고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은 겹치기 행사로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인사회의 연말 송년이라든가 이 취임식을 보면은 별다른 프로그램도 없이 너무 축사들이 많아서 지겹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축사가 그리도 많고 축사하는 분들은 축사라기보다는 장시간 일장 연설을 늘어놓아서 축사 듣기가 고충이라고들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포들께서도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장황한 말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최 측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축사를 하는 순서를 만들어서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의 의상을 알리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정치인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예정에 없는 순서를 바꿔서 바꿔치기도 하고 또 끼워넣기를 하는 등 행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정치인들과 원활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지나친 배려는 우리 스스로 나약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총영사의 참석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총영사가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도 행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위상만 생각하다 보니 무조건식으로 총영사 참석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리고 연말이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모든 행사에 참석하라는 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왜 단체가 갖는 실속 있는 행사에는 그리 고민을 하지 않고 총영사 참석이니 정치인 참석이니 하는 거칠에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인물들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참석하고 축사를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상을 높이는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강추위에 간간히 흐리면서 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 섭씨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눈이 내리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